리뷰는 리뷰일 뿐 오해하지 말자. 나솔사계 국이 옥순에 대한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을지로 구옥수님을 위해서 인간관계를 좋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꿀팁을 드리겠습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꿀팁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모두들 자칫 간과하기 쉬운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죠. 하지만 이것의 효과는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하는데 굉장히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뭔지 감이 오시나요? 1번 미소를 지으세요. 나의 내면이 아무리 선한 마음으로 가득하다고 해도 나의 표정이 무표정이거나 화나 짜증으로 가득한 표정이라면 그 선한 마음이 타인에게 전달되기가 어렵겠죠. 물론 정신 나간 사람처럼 항상 웃고 다닐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타인과 시선을 마주칠 때만은 미소 띤 얼굴을 반드시 하세요. 웃을 때는 눈과 입꼬리가 동시에 움직여야 자연스러운 미소가 지어진다는 점은 다들 알고 계실 테고요. 2번 타인을 좋게 보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내 눈에는 나쁘게만 보이는 그 사람을 내가 왜 좋게 봐야 하는지 언뜻 이해가 안 가실 수는 있겠네요. 하지만 타인을 되도록 좋게 보려는 마음가짐은 그게 타인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오히려 나에게 훨씬 큰 도움이 되고 인간관계에서의 만족감을 준다는 것을 인간에 대한 통찰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은 알고 있죠. 왜 타인을 좋게 봐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타인을 좋게 봐야 내 마음이 편합니다. 내 마음이 편해야 세상과 사람을 보는 시야가 넓어집니다. 마치 차를 느린 속도로 여유있게 몰고 가면 주변 풍경들을 충분히 즐기며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것과 같죠. 반면에 마음의 여유가 없이 차를 빠른 속도로 급하게 몰고 갈수록 시야가 점점 좁아지고 사고가 날 확률도 높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내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하는 비결은 바로 타인을 좋게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전혀 이해가 가지 않고 상대방이 나쁘게만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좋게 보려는 마음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래, 그럴 수 있어. 뭔가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지. 3번,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갖추세요.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가지고 있는 생각 2가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누구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 말과 행동을 한다는 사실이죠. 내 눈에는 도통 이해가 안 가는 누군가의 말과 행동이라도 그 상대방 본인이 느끼기에는 자신의 언행을 옳다고 판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괜히 남한테 피해를 주고자 하는 나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한다기보다는 본인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그런 말과 행동을 그 사람은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사실을 알면 이해가 안 되는 상대방에게 급발진하며 즉각적인 반격을 하려는 대신에 왜 저런 말과 행동을 옳다고 생각하는 걸까? 라며 일단은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 보려는 태도를 자연스럽게 가질 수가 있어요. 여담이지만 우리가 악인이나 빌런이라고 보는 사람들조차도 자기 생각에는 본인이 정의롭고 착하게 옳은 일을 하며 살고 있다고 착각하며 산다고 해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는 솔로 1기부터 지난 18기까지 타인에게 불편감과 피해를 주는 언행으로 시청자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던 출연자들이 머릿속에 열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아마 떠오를 거예요. 그분들조차 사실은 자신이 옳다고 판단한 대로 말과 행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사람들로부터 욕먹을 걸 뻔히 다 알고도 자신이 얻을 이득 때문에 나쁜 말과 행동을 일부러 했던 출연자도 일부는 있겠지만 말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옳다고 믿는 대로 말과 행동을 한다는 사실은 팩트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예전에 실험을 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점수로 표현해보세요. 라는 질문을 피실험자들에게 했죠. 피실험자들 안에는 악인도 있고 에코이스트도 있고 보통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섞여 있었겠죠. 결과는 다음과 같았어요. 자기 자신을 더 잘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을 더 나쁘게 인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으로 나왔다고 해요. 점수를 낮게 준 거죠. 반면에
당연히 악인들은 자신의 나쁜 면을 돌아볼 줄 모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후한 점수를 줬다고 합니다.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르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나쁜 면, 부족한 면들을 모른다는 겁니다. 오히려 좋은 사람, 유능하고 완벽한 사람이라고 단단히 착각을 하고 산다는 거죠. 급발진하고 억지를 쓰고 거짓말을 하고 막말을 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이러한 온갖 상처되는 언행을 해가면서도 본인은 본인을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르는 한심한 지적 수준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좀 멀리 돌아오긴 했는데요. 인간을 잘 이해하기 위한 두 번째 기본기를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역지사지는 필수이다 라는 마인드입니다. 어떤 문제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대신에 일단은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는 단계부터 거치는 거죠. 사람이라는 존재가 동물과 차별되는 점은 바로 이성이 있다는 점이죠. 상대방이 이해 안 되는 모습에 급발진하며 즉각적으로 감정적이고 본능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동물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죠. 인간관계에서 역지사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르시시스트, 소시오패스 또는 사이코패스 등에 해당하는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이거나 정신적으로 심각한 수준의 질환을 가진 경우에는 역지사지보다는 일단은 접촉을 하지 않고 인지적인 개선이나 약물적인 치료가 우선이 돼야겠죠. 그런 경우에는 역지사지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위에 두 가지 생각이 기본적으로 마인드에 장착이 되신 분이라면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는 기본기가 잘 돼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런 분들은 내 눈에는 당장의 타인이 나빠 보이고 빌런처럼 느껴지는 상황에서도 감정을 자제하고 이성적으로 입장 바꿔서 상대방의 입장도 고려해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실수를 할 확률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게다가 누구를 만나든 인간에 대한 이해 폭이 엄청나게 넓어질 수 있는 기본기를 갖추었으니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화가 안 나고 마음의 평정심을 잘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담이지만 험담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저는 험담에도 레벨이 있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이해가 가능한 가벼운 등급의 험담부터 얘기해볼게요. 1단계 험담은 18기 영숙이 했던 당사자가 없는 곳에서 하는 험담이죠. 이런 종류의 험담은 살면서 누구나 거의 매일 하는 그런 류의 뒷담화죠. 왜냐하면 누구나 타인에 대한 불만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뒷담화는 당사자는 모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당장의 기분이 나쁘지는 않지만 그 험담은 돌고 돌아서 언젠가는 당사자의 귀에도 들어가게 마련이라는 단점도 있죠. 그보다 좀 더 나쁜 2단계의 험담은 남들이 보는 공개된 장소에서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는 험담이죠. 겉으로는 너 잘되라고 내가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라고 겉포장은 그럴싸하게 하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쁜 험담입니다. 여기에 인신공격성 발언이 더해지면 좀 더 기분이 나쁘겠죠. 나솔사계의 구옥순이 후 이런 류의 험담 내지는 막말을 필터 없이 해서 상대방의 기분을 망쳐놓고 명예를 손상시키곤 했죠. 공개적으로 잘못을 지적당한다는 게 당사자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쁜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런 험담은 그나마 당사자가 반박을 하는 등의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가장 최악의 3단계의 험담은 험담의 대상자가 함께 있는 공간에서 여러 명이서 그 당사자가 들리게끔 자기들끼리만 험담하는 대화를 나누는 그런 종류죠. 험담의 대상을 앞에 두고 욕을 하는 거예요. 비열하게 여럿이서 한 사람을 담그는 거죠. 이것은 집단 괴롭힘에 속하는 험담입니다. 게다가 그 당사자는 자신의 험담을 남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대화에 직접 참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섣불리 거기에 반박하거나 대응을 할 수도 없는 거죠. 당사자가 그 험담에 대해 문제제기라도 할라치면 그 험담자들은 당신 얘기한 거 아니다. 왜 혼자서 오해하고 시비 거느냐 라며 오히려 적반하장의 비열한 태도를 보이는 게 그들의 당연한 순서인 거죠. 사람을 앞에 두고서 여럿이서 은근히 하는 험담은 험담 중에서도 아주 최악의 험담입니다. 험담의 대상이 아니라 험담하는 자신이 강약 약강이 찌질한 인간임을 드러내는 종류의 험담이죠. 피해야 할 인간 유형들인 거죠.
마무리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남의 험담을 아예 안 할 수는 없겠죠. 누구나 타인의 말과 행동이 자기 기준이나 입장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사람과 상황에 따라 당사자에게 불만을 직접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기도 하죠. 그러면 불만을 어떻게 해소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1. 일단은 남의 험담은 되도록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굳이 불만 제기를 하고 싶다면 당사자를 따로 조용히 불러내서 1대1로 대화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불만을 얘기할 때는 감정과 사실을 분리해서 감정은 최대한 절제하고 이성적인 태도로 미래적인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어 대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사람을 억지로 바꾸려 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부릅니다. 사람을 억지로 바꿀 수는 없어요. 나 자신도 스스로 좋은 모습으로 노력한다고 금방 바뀌던가요? 나도 나 자신을 못 바꾸는데 남이 좀 뭐라고 싫은 소리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곧바로 내가 바라는 모습으로 바뀔 거라는 그런 환상을 지금 당장 버리세요. 당장은 강압적으로 강요하고 눈치 보이게 하며 페널티를 준다고 해도 당사자는 일단 보이는 데에서만 바뀐 척을 할 뿐이고 뒤돌아서면 오히려 반발심과 적개심만 커질 뿐입니다. 그래서 틈만 보이면 자신이 받은 억압과 강요를 그대로 되돌려줄 기회만 호시탐탐 노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편안한 인간관계는 물 건너가는 겁니다. 갈등과 긴장이 극에 달하고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해하려는 마음만 남는 거예요. 서로의 시간과 에너지만 낭비되는 아무 의미 없는 소모전이 되는 거예요. 악인이나 빌런들이 흔히 맺는 인간관계가 바로 이런 양상입니다. 강압과 강요로 맺어진 인간관계입니다. 오늘부터는 남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마음에 들지 않은 상대방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고 그냥 저 사람은 저렇구나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세요. 다만 상대방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선을 과도하게 넘는다면 상대방에게 직접 문제 제기를 하기보다는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루트를 찾는 게 좋습니다. 회사에서는 상급자에게 상담 요청을 한다든가 중재를 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의 도움을 받는다든가 이도저도 안 된다면 법에 호소하는 방법도 있겠죠.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편안한 인간관계를 위해서 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네요. 물론 을지로 구옥수님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